오늘 만나볼 첫 번째 코너는요. 이수찬의 청바지입니다.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노년기의 대표적인 관절 질환이 허리 요통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방치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상 후 치료를 소홀히 해서 척추 질환에 심해진 이 80대 사례자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관절은 튼튼하게, 노년은 팔팔하게, 100세 시대의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설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관절 청춘을 책임질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입니다. 원장님,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고 허리 통증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요즘 현대인의 고질병이 바로 허리 통증, 요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요통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요통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염좌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염좌는 근육이 조금 찢어지거나 또는 늘어났을 때 생기는 병인데 염좌나 디스크를 방치해두면 결국은 다리 저림으로도 오거든요. 그래서 요통이 심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네. 오늘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예, 원장님. 예, 그럽시다. 가시죠.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신경외과 나오셨네요.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의 사례자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82세 안상순 어머님이시고요. 60년째 만성 통증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어머님의 일상 만나보시죠. 강화도에 계시는군요. 네, 저는 82세의 네. 안상순입니다. 자, 오늘의 사례자 어머님. 표정 건강해 보이신 허리요. 허리요. 허리가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서 걸었다 하면은 허리가 저절로 수그러져요. 그리고 한두 뼈 있는 그 부위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척추를 기준을 잡아서 왼쪽이 아파도 너무 아프지. 왼쪽이 특히 더 아프세요? 아주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걸음 걸을 수 없고요. 네. 어디 이웃집에 가려면은 유모차를 밀고 가고 반 일어나갈 땐 저 할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걸어가는 걸 보면 내가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치마를 입고 몸거울을 봤을 때 치맛자락이 들리는 거예요. 한쪽이 쭉 들려. 부럽네요. 차이가 나네요. 내가 이렇구나. 그걸 그때서 더 느꼈어요. 이렇게도 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을 다 잃고 보니까 큰어머니, 큰아버지 손에서 크니까는 17 그 무렵에 그 논에 요즘 말로 비료라고 그러면 되지. 그거를 논에 들어갔다 발이 찡 미끄러지면서 그걸 이고 주저앉는 순간 몸에서 낙상 사고가 스치는 있었어요. 거에 아이고 이거 이고 나가는 거 송댕이를 적시면 큰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걸 안고 주저앉았어. 아이고. 그걸 버렸으면은 아마 내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걸 안고 이렇게 가슴으로 안았어. 그래서 그거이 지금 내가 원망스러워. 그냥 그거 미끄러지는 순간 내버리지 그걸 왜 내가 안고 주저앉았을까. 또 그럴 수 눈물 나려고 있죠, 그래. 또. 아이고. 자책하실 필요 없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또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반일을 하시네요. 우리 네, 저렇게 허리도 굽다. 아픈데 저렇게 일을 하시면 진짜 아프네요. 의자는 뭐예요? 매번 그렇게 앉아서 일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허리 아프고 또 내가 쪼그리고 앉지를 못하니까는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동해갖고 또 앉고 그래요. 그렇게 나이가 해요. 많으시니까 아직 일하시는. 뭐 일을 제대로 못하죠. 항상 의자를 들고 다니시는군요.
그냥. 아이고. 잠깐 저렇게 앉아 쉬시나 봐요. 또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에휴, 힘들어서 못하겠다. 허리가 아픈 만큼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아파서 할 수가 없어. 아이고 너무 짜네.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아버님은 정정하신 것 같아요. 바로 부엌으로 가시네요. 아버님 좀 해주지. 아이고, 반일 하시고 또 일을 하시네요. 잠시도 허리 편 모습을 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뭘 계속 지지할 것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님이 이게 일상이신데 아우 저희는 지켜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누워 있어. 이때만 편하시고. 아이고.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시네요. 이제 허리가 펴졌어요. 누워 계실 때도 옆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누워 계시네요. 누워서도 계속 통증을 해소하시네요. 불편하세요 지금. 가만히 계시질 못하네요. 근데 소파가 안 좋은데 허리. 소파에 누워 계시네. 그래도 해주시네요. 식사 준비하시네요. 물 받자세요. 맞아. 옛날 어르신들은 식사할 때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이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실까요? 쉬실 때도 어머님께서 그렇고 17살 식사하실 때 때도 넘어지신 그렇고 이후로 흔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통증을 참고 계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원장님, 어머님의 상태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치마 길이가 이제 좀 차이 나는 걸 또 보여드렸는데 이제 옆으로 휘어 있는 측만증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당연하게도 밤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허리 쪽으로 해서 좀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그래서 그것들을 좀 통증이 유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원장님, 척추 측만증도 퇴행성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 때문에 그렇죠. 학부모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들어본 분들 경우는 많이 계실 대부분 거예요. 이제 성장하면서 휘어졌다가 바로 잡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성장기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연세 드시면 자꾸 디스크가 노화가 되면서 네. 한쪽은 유지가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납작해진다든지 또는 뒤에 근육인대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자꾸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퇴행성으로도 올 수가 우리 있군요. 사례자분이도 노화에 의한 퇴행성에 의한 척추 측만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외상 후 생긴 요통, 방치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 넘어지시면서 허리에 무리가 된 것 어머님의 같은데 사례였죠. 혹시 젊은 시절에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노년기에 허리가 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 진료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골절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모르고 좀 지나가셨던 경우들도 많고 네. 이제 어떤 경우들은 이제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퇴행성 질환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 그것들이 좀 만성적으로 좀 누적이 되면서 좀 통증이 좀 유발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둘 중을 하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 다친 곳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원장님께서 항상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그 반일하실 때 쓰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안 좋은 습관인 거죠? 사실 반일하면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등에 또는 허리에 압력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등받이 의자를 이용하시면 좋기는 합니다. 네. 30분 일을 하셨으면 등받이 의자 단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렇게 등받이 의자를 이용하면 한 시간에 허리 한 번도 부담을 안 좀 돼요. 줄여줄 수가 있죠. 근데 댁에서 의자 앉으셔도 등받이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등을 전혀 떼고. 관계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미 자세가 그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허리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척추는 퇴행성 질환이 많은 만큼 자주 척추 건강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척추가 휘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있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그 가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서 잘 있을 보세요. 때 골반의 높이, 그다음에 어깨의 높이가 똑같으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로 알 골반과 수가 어깨 있고, 네. 수평. 허리를 90도 굽혔을 때 이 견갑골이라고 해서 이제 삼각형 뼈가 있습니다. 그 뼈의 높이가 차이가 나면 기울임. 우리가 척추 청만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 등 겁니다. 쪽을 좀 보면 그렇구나. 되겠네요. 그 청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수창 원장님처럼 그 내 척추가 휘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 있을 때 우리 굽혔을 때 안상순 체크가 어머님께서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통증을 참아오신 것만큼 척추 측만증과 다른 척추 질환도 조금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요. 어머니께 어떤 치료법이 필요한지 빨리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검사를 한번 해보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안상수님 들어오세요. 안상수 어머님의 치료법을 찾을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0세 여자분이십니다. 일단 허리 통증이 메인으로 이제 오셨고요. 뭐 특별히 다리 쪽으로 뭐 저리거나 당기신 건 없으신데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되게 오래되셨고 이제 신경 쪽으로 뭐 협착증이 뭐 그렇게 심하거나 하진 않는데 측만증 관찰되고 MRI에서는 여러 군데 좀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좀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좀 통증이 좀 유발하지 없음에도 않았나. 불구하고. 현재로는 좀 일상생활까지 불편하셔서 이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표정이 다들 심각하신데요. 어떤 치료법을 권해주실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를 많이 해보셨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면에서 이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허리 자체가 이제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 있는 상태시거든요. 측만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휘어 있는 게 있는데 MRI 보시면 어머님은 이제 허리뼈가 6개예요. 원래는 이제 5개인데 이게 뭐 병적인 건 아니고 뭐 한 10% 정도에서는 좀 6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뼈 네모간 듯한 게 이제 허리뼈인데 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 이제 퇴행성 변화가 다 오신 상태세요. 이제 원래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면으로 보시면 뭐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뚜렷하지는 않은데 허리 관절 쪽이나 이쪽 근육 쪽에 해서 근육들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둘러싸고 있는 상태시고요. 그래서 좀 허리 통증이 좀 만성적으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어머니 허리 근육이 여기 요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전부 그 근육이 조각조각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버티는 힘이 좀 근육이 부족하실 수밖에 너무 힘이 없다. 약하고 조금밖에 없다. 근육이 이렇게 새카맣게 많이 있어야 될 근육이 어느 세월이 자꾸 지나고 말라붙어가지고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 허리가 자꾸 굽혀지는 게 근육이 좋아야 허리가 또 꿋꿋하게 버틸 건데 주위에서 허리 좀 세우고 다니시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요. 그렇죠. 이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허리 펴고 지내라고 내가 뭐 허리 안 펴고 싶어서 그러나 그죠? 속이 답답하죠. 그럼요. 예. 나도 피고 싶고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는 거 참 싫죠. 맞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몰라줘. 이유가 있는데. 그죠. 이번에 치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어머니가 또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안 아파야 뭐 운동을 하지. 운동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는 신경이 좁아져 있는 부분도 수술은 하지 않고 수술은 꽉 막혀 있으면 하겠는데
꽉 막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다행이네요, 막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로 하고 이 근육도 좀 약간 도움이 되게 어머니가 좀 버틸 수 있게 나중에 퇴원하시면 어이구 이 정도면 살겠다 하도록 제가 해볼게요. 오, 기대가 됩니다. 마음이 좀 좋아지기를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좀 떨려. 그래요.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드디어 안상순 어머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만성 요통을 느꼈던 안상순 어머니. 과연 치료 후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시네. 네. 여기 원래 금방 끝나요. 네. 잘 도와주셔서 그래. 네. 생각보다 금방 끝나죠.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그게 안 지켜지면 이제 나을 수가 없어요. 기술 잘 됐으니까 이제 좀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어메 좋은 거 새로운 노래 여러분 나왔나 날씨가 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이 좋은 왔습니다. 날씨에 인천 강화도에 우리 안상순 어머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께서 60년 동안 통증을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야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의 치료 후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안상순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오, 어머니 허리를 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상순 어머니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어머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허리에 세우지도 못했던 안상순 어머니. 아니 어머니 손이 발에 닿을 만큼 어머. 허리가 정말 유연해지셨는데요? 와, 허리 근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운동하시면 금방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 전에는 가까운 거리도 보조기를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제는요? 이제 잘 걸으십니다. 아이고. 수술도 없이 이게 뒷모습만 가능하고요. 보고 우리 안상순 어머님인 거 딱 보고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러 아, 네. 해맑으시네요. 완전 지킴이가 왔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정말 생각보다 좋아져서 네. 행복합니다. 아 근데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여동생이 사는데 그 전에 못 다녔지.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동생네 좀 가보려고. 아 그러면 지금 여동생 집에 가시려는 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왔어요 둘이. 그러면은 제가 관절 지킴이 설아연이 왔으니까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동생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렇게 그러면 같이 동행하실래요? 아 네네 같이 가시죠. 네네. 네. 자, 반가운 여동생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여동생 집에 연예인 왔네요. 자 이렇게 여동생님 집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순입니다. 안정순입니다. 아, 두 분이 많이 우리 닮으셨네요. 안정순 어머님의 여동생 네. 맞으시죠? 네. 아니 우리 여동생님께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우리 안상순 어머님 뵈니까는. 동생이 바빠서 나하고 같이 나의 생활을 본 게 없어요. 이번에 겨울 갔다 와서 이제 처음. 아 그럼 지금이 처음이신 이게 거예요?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동생분도 지금 엄청 자네 바쁘신가 보는 봐요. 앞에서 네네. 몇 발자국 걸어볼까? 어머나 우와. 어머나 지금 일어나는 것도 보세요. 많이 저거 좋아졌지? 진심이거든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원래 PD가 시켜야지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와. 사실 이 각도만 봐도 달라진 걸 저는 느껴요. 편하게 확실히 걸으시네요. 좀 지금 보는 눈은 나 아주 이제 치료 전보다 많이 밝아졌어. 많이 밝아지셨어요? 계속 꾸준히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못 걷겠어. 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네, 지금 네. 치료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치료 전에랑 후랑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이 훨 낫지. 지금이 그쵸. 삶의 질도 달라지고. 네. 몸도 좋아지고 표정 하나하나에 진심이 마음도 느껴져요. 내가 눈빛도 치료했던 좋아지시네요. 그 정신력으로 눈이 커지셨어.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께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네.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많이 나아졌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 정도면 허리가 좀 진짜 좋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이제 산책을 좀 가까이에서 많이 또 하실 수 안타깝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지켜보셨을 텐데. 아버님 좀 밖에 나가서 산책도 같이 하시고 그러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관절 지킴이 설안으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여동생님께서도 제가 관절 청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는 81세 안상순 어머니이신데 17살 때에 넘길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다치고 난 다음에 경제적 또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셔서 계속 통증을 달고 사셨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하니까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척추관 추간판 탈출증이 조금씩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근육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허리를 지탱을 못하면 자꾸 앞으로 굽히는 그런 증세가 어머니가 아마 그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어떤 시술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했고 하면서 보시다시피 많이 만족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너무 좋으세요. 앞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하는 게 그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그게 앞으로 또 허리 통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앞으로의 인생에 힘찬 발길이 함께 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고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안상순 어머님 17살 때 다친 허리를 치료하지 않고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구부리시면서 걸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치료 후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보통 청소년기에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 있을 때 이 골반과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면 그리고 네. 숙였을 때 양쪽 견갑골의 높이가 다르다면 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상순 어머니 그 다니실 때 의자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이제 등받이 있는 것 좀 가지고 다니시고 맞아요. 등받이 좀 기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